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6월 평가원 이제 27학년도죠. 그렇죠. 27학년도 6월 평가원 이제 총평 일단 먼저 우리 쌤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뭐 오늘 시험 치느라 일단 여러분들 되게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뭐 시험 친다고 해가지고 또 많이 기죽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 시험 잘 쳤다 해가지고 막 엄청 업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가 지금 치는 시험은 수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쳤다고 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는 방식이 맞았다. 나 지금 잘 공부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바탕으로 끝까지 수능까지 집중해서 그러니까 꼭 시험을 잘 치고 나면 학생들 중에서 이게 너무 업된 나머지 나 이제 수학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수학을 놓아버리고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수학은 항상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내가 좀 못 쳤다 하는 친구들도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시험을 지금 못 친 건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쌤 총평이랑 그리고 쌤 해설 강의를 같이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쌤이 이제 총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역시나 평가원이다. 무슨 말? 또 트렌드를 바꿔버려요. 자, 일단 총평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대규모 패치다. 대규모 패치. 싹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나왔던 형태의 유형들을 싹 다 뒤집었고요. 번호대도 원래 기존의 번호대를 유지하지 않지. 그러니까 번호, 유형 다 바뀌었어요. 스타일 다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이게 뭐 일부만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약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저런 것도 나올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아예 싸그리 다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험을 쳤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총평이잖아. 그래서 내가 대규모 패치이지만 기본기가 충분한 친구들,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은 막힘없이 풀었을 만한 문제다.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쌤 입장에서는 쉬운 시험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난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난도.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의 스타일이 바뀌고 아니면 뭐 문제 유형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객관적인 난도로 따졌을 때 객관적 난도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제 풀이 양도 굉장히 짧고요. 객관적 난도는 낮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복잡하느냐? 계산도 되게 단순해. 이번 평가원은 아예 계산이 거의 없다고 볼 만큼 되게 계산이 없어요.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쌤이 실제로 오늘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내가 시간을 재봤거든. 쌤이 그러니까 쌤 입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은 아니겠지만 쌤 입장에선 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험을 내가 다 빨리 푸느냐 아니거든. 쌤은 이때까지 나왔던 시험지들 거의 다 이제 공통, 확통, 미적 다 합쳐서 거의 1시간 40분이 딱 맞춰서 걸려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쌤이 1시간 40분 공통, 확통, 미적 이 세 과목 합쳐서 그렇게 공학미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공학 아니면 공미겠지. 이게 이제 보통 쌤은 1시간 40분인데 이번 모의고사는 이번 육모 같은 경우는 공학이 아니지 공학미지 다 합쳐서 보통 1시간 40분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내가 얼마 걸렸는데 딱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다 합쳐서 공통이 내가 30분 걸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내가 문제를 빨리 푼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쌤 입장에서는 난도 자체가 굉장히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확통 내가 10분 걸렸고 미적 20분 걸렸거든. 그만큼 시간이 짧게 걸린다. 그만큼 풀이 과정이 짧다. 방향만 여러분들이 잘 잡을 수 있다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종평을 다시 하자면 완전 스타일이 바뀐 건 맞아요.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낯선 형태의 문제들을 좀 많이 두려워하는 친구들, 낯선 형태가 난 좀 어렵다, 좀 심리적으로 많이 크게 작용한다는 친구들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 근데 막상 풀어보면 문제풀이가 다 단순해요. 그래서 방향만 잘 잡고 기본기 탄탄하다는 게 진짜 정말 기본 뭐 계산 잘한다, 뭐 정의만 딱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기 탄탄하다는 거 내가 늘 수업 때 많이 강조하던 거, 쌤 수업에서 많이 강조하는 뭐 방향성.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근거를 잡을 수 있는 방향성만 딱 가지고 있으면
기본기만 있어도 문제가 다 풀려요. 정말 그 정도로 스킬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정말 간단한 형태의 시험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체감상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존재하겠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문제 바이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 좀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지랑 같이 한번 비교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번부터 한번 같이 볼 거냐면 해설은 쌤이 해설 강의에서 따로 찍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분석이라는 걸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 내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8번. 8번 문제. 원래 도형이 몇 번에 많이 들어가죠? 14번에 들어가죠. 자, 항상 조심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수능에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육모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우리가 8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도형 약화. 도형이 쉬워진다. 도형이 쉽게 나온다. 도형이 좀 약해졌다.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한번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재작년에 도형이 6월이랑 9월에 10번에 계속 나왔어. 근데 수능 때 몇 번 나왔다? 14번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 도형은 단 한 번도 수능에서 13번, 14번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도형이 지금 약화된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도형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원래 11번에 뭐가 나왔지? 최근 기조를 따르면 11번에 뭐가 내가 대규모 패치라고 했잖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1번에 원래 그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가 나왔지. 그리고 그게 합답형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요? 9번으로 이동을 한 거야. 이 문제들이 이제 어디로? 9번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죠? 11번 문제가 이제 9번 문제로 이동한 케이스. 괜찮나요? 근데 문제가 되게 쉬워요. 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11번도 어렵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9번도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0번은 뭐 오히려 10번 같은 문제들이 앞번호에 나오는 게 이제 지금 4점 쉬운 문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좀 쉽다고 했잖아. 왜냐면 4점 쉬운 문항들 있지. 4점 쉬운 문제들. 이 문항들이 정말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도 복잡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10번도 마찬가지고 11번은 정의가 좀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되게 단순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2번 문제도 그냥 등비 수열 계산 문제야. 그렇지? 그냥 계산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 4점 쉬운 문제들이 점점점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그래도 뭐 4점 쉬운 문제들을 보면 약간 헉 하고 약간 우리를 당혹시키게 할 만한 요소들이 조금씩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4점 쉬운 문제들이 그냥 쉽다. 그냥 개념이다. 개념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번호대를 좀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 8번부터 해서 쭉 어디 12번까지는 우리가 보면 다 그냥 개념 문제. 개념 적용 문제. 굉장히 이지한 형태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기만 잘 가지고 있으면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번. 이제 여기서 이것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바뀌어도 쉽다인 거고 13번은 아마 조금은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근데 13번 이제 합답형 문제가 처음으로 원래 이제 우리 합답형 문제가 부활을 한 거는 꽤 됐지. 부활은 했어요. 부활은 했는데 다 항상 무슨 문제로 부활했었지? 이 문제로 부활했었지. 원래 이 합답형 문제가 11번 문제로 합답형이 부활이 됐고 그 합답형이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 이외에는 나온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합답형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다? 13번 문제에서 등장하고요. 이제는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가 아닌 그냥 다른 형태의 개념 문제들을 물어보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죠? 근데 여전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옛날 이제 뭐 10몇 년도 때 나왔던 이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이 진짜 난도가 어려웠거든. 그때 이제 14번에 보통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정도의 난도는 당연히 아니다. 여전히 난도는 쉽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아니고 사실 이거는 디귿만 잘 해석하면 되는데 디귿도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지만 체크하면 되는 정도라서 난도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합답형이 이제는 뭐다?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 문제로 부활을 하게 됐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규모 패치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14번은 원래 이제 저기 삼각함수 활용, 그러니까 도형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로 바뀌죠. 근데 이거는 최근 기조를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요새 객관식 문제들의 난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건 작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15번까지의 난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그래프가 원래 어렵게 등장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얘가 이제 진짜 4점짜리 그냥 문제가 된 느낌. 어려운 4점짜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4점 중간 난도의 문제 느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4점 중간 난도가 나오면서 현재 기조, 원래의 평가원 기조랑 일치한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조랑 일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은 많이 난도가 어렵지 않다. 옛날에는 15번, 22번 이게 어려웠다. 요새 21번, 22번이 좀 어려운 추세거든. 그래서 객관식은 여전히 좀 쉬운 편에 속한다. 쉽다는 게 막 엄청 쉽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막 엄청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 14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객관식은 여전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는 당황할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 한주기 함수만 잘 그리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삼각함수 그래프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한주기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접근을. 한주기 함수 그림고 나서 문제 풀면 굉장히 이지하게 풀린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봤을 때 이제 뭐 당황하겠죠. 또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겠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투 접근 이제 우리 평가원 기조랑 조금 일치하는 건 여전히 15번은 수투. 여기다 좀 적어줄까요? 기존 평가원과 일치하는 게 아무튼 쌤이 이제 뭐 바로 지금 문제 풀고 얘기하는 거라 약간 두서없이 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의 생각들,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좀 얘기해 주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좀 할 때 15번 수투, 22번 수원 이거는 여전히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건 이제 15번 수투, 22번 수원으로 계속 이어서 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은 주관식에 비해서 확실히 난도가 쉬운 편에 속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이런 형태가 맞다. 근데 이제 15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많이 쉽냐? 많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그래프 추론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 추론할 때 쌤이 어떤 식으로 방향 잡아야 되는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궁금하면 해설강의 꼭 보세요. 이런 문제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쌤이 계산을 해봤을 때 계산 과정이 그냥 없어. 아니 2줄 나옵니다. 네, 계산 과정이 2줄 나와요. 2줄. 그러니까 방향만 잘 잡는다면 요게 수어라면 여러분들 계산은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지하게 풀리지. 내가 15번까지 오는데 10분 걸렸거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게 20번. 요것도 똑같죠? 자, 20번 문제는 여전히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기존 기조랑 똑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빈칸 추론이 기존에 너무 쉬웠거든. 그래서 솔직히 어려워질 줄 알았어. 빈칸 추론이 또 나온다면. 근데 더 쉬워졌어요. 어떻게 더 쉬워지지? 더 쉬워졌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21번, 22번 요게 이제 조금 재미난 문제들이야. 나는 이 두 문제들이 좀 나이스한 문제지 않았을까? 21번과 22번. 근데 참고로 나이스한 문제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계산이 맞느냐? 계산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15번이랑 똑같은데 15번이랑 22번, 21, 22의 좀 차이를 얘기해 주자면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만 잘 잡으면 쉽게 풀려요. 방향 잡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내가 말하는 방향 잡는 건 다 접근이야. 접근만 잘하면 다 쉬운데 둘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21, 22는 낯선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문제 거의 많이 못 봤을 거야. 낯선 문제입니다. 근데 15번 같은 경우에는 낯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한 문제야. 솔직히 많이 다루던 문제거든. 그래서 얘는 익숙한 형태의 문제다.
그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1, 22가 난도가 좀 더 어려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통은 내가 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자세한 이제 문제풀이 쌤이랑 이제 해설 강의로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고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발목을 잡았을 만한 문제는 내 생각엔 22번이지 않았을까. 이게 제일 낯설죠. 근데 22번이 이제 우리가 또 주되게 얘기해야 될 건 바로 뭐? 점화식의 부활. 내가 알고리즘 할 때부터 늘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점화식 작년에 6월, 9월 수능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왔다고 해봤자 이제 쉬운 문제로 나왔었지. 근데 점화식이 어떻게 됐어? 부활했어요. 고난도 문제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22번.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리즘 때부터 그렇고 지금 포커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접근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 NG 할 때 마찬가지 점화식 계속 다뤄줘야 된다. 근데 그 점화식이 우리가 기존에 많이 풀던 점화식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을 잡고 기준을 잡고 나열하는 형태의 점화식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얘는 수열 구조 파악이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형태,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나열하는 문제의 방식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수열 구조 파악하기. 이게 중요한 점화식이죠. 근데 모르죠. 또 6월 지나고 또 9월 됐을 때 또 점화식이 뭐 아예 또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화식이 또 원래 기존에 나왔던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6월만 봤을 때는 이렇고요. 실제로 또 9월 됐을 때 또 대규모 패치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이랑 9월을 바탕으로 이제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6월, 9월 바탕으로 쌤도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이런 형태의 시험이다. 그리고 수열 구조 파악은 쌤이 이제 포커스 수업할 때도 얘는 필수에 보통 넣고요. 아마 필수 수원 들었던 친구들은 많이 봤겠지? 이런 구조 파악 문제들은 심화에 많이 다뤄요. 그래서 아마 심화에서 이런 형태 문제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어쨌든 간에 우리 공통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은 내가 이제 빠르게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주되게 살펴볼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27번까지는 굉장히 이지하고 28번은 좀 지울게. 예, 공통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28번은 여러분들 수특이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변형됐어요. 그래서 수특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수특을 풀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이지하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뭐 지금 수특을 푸냐 마냐 이것보다도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28번을 그냥 처음 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28번은 그나마 쌤이 생각하기에 확통에서는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에 속했다. 그나마. 그래서 28번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29는 쉬웠고요. 30, 28, 30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의 난도가 조금 높았어요. 근데 높다고 하는 게 막 어렵다 이건 아니고요. 기존 작년으로 비교를 해보자. 작년 육모? 작년 수능? 작년 육모라고 할까요? 작년 육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려워진.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이 훨씬 더 어려워요. 평가는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워진 정도고요.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난도가 팍 어려워졌다 이건 아니야. 대신 방향만 좀 잘 잡을 수 얘도 똑같아요. 방향만 잘 잡을 수 있으면 계산이 그냥 없습니다. 얘도 거의 계산이 없고요. 아까 28번도 마찬가지 계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잘 잡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이외에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보통 기출에서도 또 많이 다루던 기출 그리고 엔제 잘 준비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지다. 그래서 화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뭐 얘기하지만 난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문제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규모 패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통에 대한 얘기인 거지 확통, 미적, 선택 과목들은 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우리가 기존 평가원 기조랑 똑같아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요건 내가 이제 해설 강의 토대로 쭉 설명을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미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미적도 사실 27번까지도 다 예전에 27번에서 약간 좀 당혹스러운 만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27번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계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있을 순 있으나 기존 28에 비해서 미적이야. 이번엔 기존 28에 비해선 쉬웠어요. 미적 같은 경우는 기존 28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웠습니다. 계산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방향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29번은 좀 쌤이 생각하기에 좀 나이스한 문제. 요새 매번 등비급수가 이제 예전에는 계산 문제로 좀 복잡하게 나왔다면 요새는 좀 아이디어성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자연수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여기서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겠다, 그치? 정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등비급수 문제는 굉장히 나이스하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조가 유사합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좀 재미난 문제였는데 이것도 정말 재밌었어. 근데 포인트는 원래 작년 육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함수가 메인으로 좀 나왔었거든. 근데 올해는 합성함수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30번을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는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나도 중간에 이제 합성함수를 좀 쓰긴 할 거야. 근데 막 얘가 막 메인으로 막 엄청 주되게 다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30번 같은 경우에도 얘는 정의가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실제로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극값을 갖는다는 거에 막 꽂혀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미분 가능성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지금 평가원들의 기조, 올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육모의 기조는 결국 뭐냐면 우리 평가원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네들 기본기 일단 탄탄해야 되고요.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건 정의를 소홀히 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뭐 당연히 근데 기본기만 가지고는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방향 잡는 거. 낯선 형태의 문제를 봤을 때 방향 잘 잡을 수 있어? 접근 잘할 수 있어? 너 접근만 잘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만들어줄게. 이런 스탠스야. 그러니까 접근만 잘하면 문제들이 정말 다 이지하게 잘 풀리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앞으로 육모, 구모, 뭐 수능의 기조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기조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시험지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물론 또 모르지. 또 6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뭐 만약에 아직 이제 학생들이 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모르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난도랑 학생들이 생각하는 난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쌤은 가르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낯선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많이 힘들 수 있고 체감 난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만약에 점수대가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생각보다 등급 컷이 많이 낮다라고 하면 평가원은 진짜 잘 맞는 거야, 시험을. 그래서 이 기조로 계속 가려고 하겠죠. 왜? 변별이 될 테니까. 변별력이 충분하다면 이 기조로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if 상위권 변별이 안 된다. 왜냐면 쌤 생각에 이번에 미적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최상위권들은 그냥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변별 자체가 잘 안 됐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위권이 변별이 안 된다면, 만약에 변별이 안 된다. 몰라요. 나도 학생들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결과 자체가 상위권 변별이 안 된다 하면 시험이 이것보다는 당연히 더 어렵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렵게 내려면 예전에 작년에 나왔던 형태 30번처럼 조금 빡센 형태의 문제들이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공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해볼 만한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잖아. 특히나 이런 시험 같은 경우 시험 치고 나서 그냥 해설 듣고 아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구나. 해설 듣고 나서 아 오케이 좋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왜? 그러면 여러분들 또 뭐야? 답 보고 외우는 거야. 답만 그냥 주구장창 쫓는 거예요. 외우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할 때 외워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다. 나는 그냥 외워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느낌이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수능을 잘 칠 수 없어. 특히 지금 평가원 기조에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외워서 하지 마세요. 외워서 하는 풀이는 좋은 풀이가 아닙니다. 왜? 안 통한다고. 만약에 내가 이번 시험이 어려웠어. 그럼 나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야. 알겠죠? 방향을 스스로 잡는 연습들이 돼야 돼.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데 근거 잡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거 잡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나는 이렇게 문제의 방향을 잡았는데 난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쌤 해설을 보니까 쌤이 이렇게 안 해? 아니 왜 저렇게 해야 돼? 에 대한 근거. 물론 그 근거들은 쌤이 수업 때 다 알려줄 거예요. 해설할 때 내가 다 설명할 겁니다. 실제로 쌤이 뭐 알고리즘이든 뭐 포커스든 내가 수업 때 다루는 방식처럼 내가 수업 때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막 그 시험 문제풀이 해설할 때는 갑자기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치? 쌤은 항상 일관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풀이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아, 쌤은 저런저런 근거로서 문제를 푸는구나. 그럼 나도 저런저런 근거를 획득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나는 여기서 그 다음 방향으로 넘어가지지 않았어. 근데 해설 들으니까 저렇게 풀는데 이런 문제 그냥 저렇게 푸는 거구나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저렇게 생각하지? 요 막힌 부분에서 어떻게 뚫는 거지? 그 이유가 뭐지? 그 근거가 뭐지? 내가 개념이 부족한 건가? 방향을 못 잡는 건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이 잡히게 될 거라고. 쌤이 그런 근거들은 수업 시간에 되게 설명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 이렇게 방향 잡을 수 있어야 돼라는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얻어가세요. 알겠죠? 그게 일단 1차적으로는 뭐? 해설 강의를 토대로 그 근거를 먼저 찾아보는 연습을 같이 해보자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해설 강의 쌤이랑 같이 한번 수업 들어보시면서 한번 재미나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지만 수능 잘 쳐야 되잖아. 우리 육모잖아 아직. 육모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수능을 잘 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쌤이랑 한번 재미나게 문제 풀어보면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총평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